자, 오늘은 8장 함수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 중에서 정렬 중에서요,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정렬에서 셀렉션 소트를 한번 봅시다. 셀렉션 소트. 네, 셀렉션 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n개가 있으면 n개에서 가장 작은 걸 찾아서 제일 앞에다 놓고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나머지에서 또 n-1개에서 제일 작은 걸 찾아서 두 번째 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 보면은 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컴플렉스티를 계산할 때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한번 훑어야 하니까 n-1번의 비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n-2번 그렇게 해서 전체 비교하는 횟수를 더하면은 n-1 더하기 n-2 이런 식으로 가서 2의 n-1승이 된다 라고 했었죠, 그죠? 책에 이렇게 되는데 책에 있는 내용이 맞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n개에서 제일 작은 걸 고르기 때문에 n번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n개에서 제일 작은 거 고르는데 n-1번의 비교만 있으면 되는 거죠. n번이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러면 n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제일 처음 거를 가져다가 나머지 n-2개하고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가 맞는 거고, 여기 컴플렉시티를 비교해 놓은 제일 뒷부분에, 7장의 뒷부분에 가면은 앞에 거하고 다르게 돼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n개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찾아야 되므로 n번의 비교가 필요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요게 아니고 앞에 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n-1번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또 n번이 필요하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앞에 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컴플렉시티 비교는 전부 비교만 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비교 횟수만 카운트를 한 거예요. 사실은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옮기거든요. 옮기는 것까지 하면은 n의 3제곱이 돼요, 사실은. 근데 옮기는 것은 여기서는 하지 않고 비교하는 것만 그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 횟수를 가지고 컴플렉시티를 계산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지, 전체 컴플렉시티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뭐였더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겠었는데. 이거 중요하다. 네. 마지막에 했었던 삽입정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삽입정렬. 우리가 삽입정렬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너리 서치를 배웠죠, 그죠? 이진 탐색. 그래서 탐색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n개가 소트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정렬이 돼 있을 때 이 중에 어떤 특정한 키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때는 n번의 비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바이너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중간 거하고 비교해보고, 요거보다 크면은 앞에 거는 비교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간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로그 n번 만에 찾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 로그 소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특정한 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는 그러니까 로그 n번 만에 찾을 수가 있어요. 반씩 잘라서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거하고 이 선택정렬, 삽입정렬, 인서션 소트하고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두 개를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서션 소트를 보게 되면은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제일 먼저 하나를 잡고 그 다음 중에서 그 다음 거를 가져다가 앞에 이거는 정렬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정렬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져와서 이 중에서 어디에 집어넣을까? 여기 집어넣는 거죠. 그럼 두 개는 정렬이 돼 있죠. 그 다음 거 가져와서 두 개 정렬돼 있는 것 중에 어디에 집어넣을까?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요 23과 78 중간에 들어가죠. 그 다음 거 들어와서 어디에 들어갈까?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이미 정렬되어 있는 거에 어떤 특정한 키의 위치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컴플렉시티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n번이라고 그러면은, 정렬되어 있는 거가 n개라고 그러면은 n번의 비교를 통해서 이거의 위치를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요거 다음에 배웠었던 그 바이너리 서치를 적용을 하면은 n번의 비교가 필요가 없고 로그 n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쪽으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56을 찾을 때 앞에서부터 56의 큰가 작은가를 계속 비교할 필요가 없이 중간 거하고 딱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32하고 비교를 해서 56이 32보다 크다. 그럼 그 뒤에 거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앞에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반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세요. 컴플렉시티를 할 때, 계산할 때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컴플렉시티를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죠. 책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했던,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은. 방금 하신 게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뒤에 그 서칭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바이너리 서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너리 서치. 자, 한번 잘 보세요. 지난번에 바이너리 서치를 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어레이가 있다고 하고, 어레이가 소트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키값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뭐 8이라고 해봅시다. 8이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찾으려고 할 때 기본적인 방법은 앞에서부터 비교해보는 거죠. 이게 8인가? 이게 8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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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n번의 비교가 필요하죠. n번의 비교가 필요하죠. 근데 소트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n번의 비교가 8이라면은 소트가 되어 있다 그러면 제일 중간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의 중간값이 6이잖아요. 그죠? 8이 6인가? 이렇게 비교해서 어떻게 하냐면 8이 6보다 크다. 그러면 앞에 거는 전부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보다 크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것 중에 중간 거. 여기서 9나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8이 10보다 큰가? 아, 작다. 그럼 뒤에 거는 전부 지워버리고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맥시멈 3번이나 4번의 비교만에 끝나는 거예요. n번이 필요 없이. 근데 요 횟수가 몇 번인가? 그 횟수가 이렇게 반씩 줄어드는 횟수를 옛날 수학자들이 기호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로그 2의 n이라는 거예요. n개가 있으면은 n을 반씩 계속 줄어드는 횟수가 그걸 로그 2라고 옛날 사람들이 정의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 2예요. 이렇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횟수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인서션 소트. 인서션 소트 같은 경우 보면은 처음 거가 소트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소트가 이미 돼 있는 거고 소트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돼 있고 그 다음 거를 찾아가지고 나를 어디에 위치해 놓을 건가 하는 건데 원래 여기 우리 책에 나와 있었던 컴플렉스는 처음서부터 찾아가지고 자기 위치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값을 찾아가지고 아까 인서션 서치 하는 것처럼 중간값 찾아가지고 비교해서 이거보다 크면은 앞에 거는 볼 필요 없이 뒤에가 집어넣고 반씩 줄어들어가면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로그 n만큼이 필요하는 거예요. n만큼이. 그럼 로그 n번이 몇 번이 필요하죠? 여기서부터 하나씩 계속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국은 n의 로그 n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조금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설명은 되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실험을 해봐서 테스트를 해봐서 모르면은 다음 시간에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셨나요? 질문 있나요 혹시? 지금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또 응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세 가지의 기본적인 소팅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로그 2의 n을 시행하는 게 소티드 되지 않은 카테고리에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n이 계속 변하거든요. n하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n 로그 n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그렇게 찾았을 때 컴플렉스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봐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은 또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 학생 질문은 퀵소트 같은 경우는 아예 n이 있고 그 중에서 찾는 거였잖아요. 계속 찾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n 크기가 계속 바뀌잖아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바뀌어나가는 과정에서 n 그 변수를 어떻게 쓸 건가라는 문제거든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택 정렬의 수정, 그 컴플렉스 수정한 것도 여러분들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 또 사족을 한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데이터 모델링. 그러면은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얘기를 했냐면은 차 키를 가지고, 발레 파킹 하는데 줬을 때 발레 파킹 하는 사람이 어떻게 데이터 구조를 만들면은 쉽게 알고리즘을 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똑같은 정보를 쓰는데도, 정보라는 게 차 위치하고 차 번호잖아요. 쓰는데도 그것을 정확하게 구조하지 못하면은 알고리즘이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비슷한 예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뭐 멜론, 여러분들도 그렇죠. 멜론이나 소리바다나 이렇게 듣잖아요. 그죠? 그럼 노래를 선택을 하면은 딴 걸 듣나요? 여러분들 혹시? 그래서 이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선택을 하면은 노래가 나오죠? 서치가 나오죠. 그러면은 바로 위를 클릭을 하면은 그 노래가 들어있는 앨범이 나오죠. 그죠? 그럼 앨범을 띄우죠. 그럼 앨범에 있는 노래들로 또 서치를 해갈 수가 있죠. 혹은 가수를 서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수가 여태까지 불렀던 노래를 또 다 볼 수가 있죠. 거기서 또 앨범으로 갈 수가 있고. 혹은 가사를 가지고 찾을 수도 있어요, 또. 자, 생각해 보세요. 가사. 그 다음에 앨범 타이틀, 사진도 이미지도 가져올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가사, 타이틀, 이미지, 가수, 그 다음에 앨범 이런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쉽게 서치를 할 수 있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구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구조. 정보가 뭐뭐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조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알고리즘, 여기서의 알고리즘은 내가 찾고자 하는 노래를 쉽게 찾고자 하는 거가 알고리즘이잖아요. 그죠? 그 알고리즘을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뭐 한 예가 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예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8장. 8장은 함수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그 쓴 알고리즘 자체를, 이거를 함수로 볼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함수로, 개념이 사실 함수 개념이에요. 개념은. 수학 함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x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fx 하면은 fx라는 걸 잘 보세요. f가 함수예요. 함수를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하고 x가 돼 있잖아요. x가 함수의 인풋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x가 인풋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y가 아웃풋이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y는 fx라고 쓰는 거예요. 괄호 x가 인풋이라는 거고 f가 프로세스라는 거고 y가 아웃풋이라는 거거든요. 알고리즘도 exactly 똑같아요. 알고리즘도 인풋이 들어가서 알고리즘 프로세스가 있고 아웃풋이 있으면은 아웃풋은 알고리즘 인풋, 괄호하고 인풋, 괄호하는 게 인풋이니까 이거하고 함수하고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사람들은 수학 함수를 그대로 갖다가 이제 그 개념을 사용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정의를 하면은 만약에 리버스라는 거가 우리가 그거였죠. 어떤 문자가 들어가면은 거꾸로 프린트 해내는 거. B는 리버스 괄호하고 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하고 똑같은 형태잖아요. 리버스라는 함수, A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아웃풋이 B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는 펑션이라는 용어도 쓰고 함수라는 용어도 쓰지만 프로시저, 서브루틴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다 같은 의미고요. 개념적으로는 함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학에서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렇게 하죠. fx는 x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define을 해서 reverse a 하면은 이게 함수잖아요. a가 인풋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return b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중간에 아까 얘기하면 x 제곱이나 뭐 이런 거는 중간에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면 되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은 스퀘어드라고 이름을 내가 마음대로 붙이는 거예요. 스퀘어드, 그 다음에 괄호하고 x. 그럼 괄호하고 x면 x가 인풋으로 들어왔구나. 아웃풋은 뭐지? 아웃풋은 y구나. return y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요 x가 들어와서 어떻게 y가 된다는 거지? 중간에 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y는 x의 제곱. 그리고 이 y를 리턴하면은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하고 똑같아. 함수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인풋이 들어와서 뭔가를 해서 아웃풋을 내는 거고, 함수는 y는 fx라고 되어 있는데 그 x가 인풋이고 y가 아웃풋이고 똑같이 되어 있죠. 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스퀘어드 x하고 리턴 x 제곱 이렇게만 해도 되죠. y라는 걸 안 쓰더라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수학에서 수학 함수를 보게 되면은 이게 그림이 너무 작게 되어 있다. 함수에서 함수를 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x가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gx, qx 이러면은 fx를 또다시 gx, qx를 인풋으로 받아서 또 fx를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수학에서. 또는 여기처럼 뭐 이렇게 합쳐서 할 수도 있고, 똑같이 그 우리 프로그래밍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럼 프로그래밍 함수는 수학 함수를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스퀘어드라는 걸 아까 정의를 했는데 더블 스퀘어드라는 걸 정의를 하고 인풋 x 이렇게 하면은 스퀘어드, 아까 정의를 이미 했잖아요. 스퀘어드 x를 그 2 곱해가지고 그거를 리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남의 함수를 갖다가 여기서 또 그걸 가지고 그냥 숫자처럼 변수처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 함수하고 똑같은 거고요. 예를 한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숫자가 있다고 할 때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숫자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자. 네. 여기 있는 거를 구하는 알고리즘. 수학에서는 어떻게 하죠? 수학에서는 썸이죠. 썸해서 1, 2, 3, 4, 5, 6, 7, 8. i는 수학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학 함수는 y는 fx 이렇게 하면은 fx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sum i는 1에서 8까지 x가 되네요. x. 예. x라는 거가 들어왔을 때 y인데 x가 사실은 어떤 그 어레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x에 1번서부터 8번까지 쭉 가면서 그거의 합이 이제 y가 되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만든 거가 여기 있는 거고, 이것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게 x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a라고 돼 있는 거고요. 먼저 함수의 형태를 그대로 형식을 빌리는 거죠. 그 썸메이션이라고 합시다. 썸메이션 a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아웃풋이 토탈 썸이 나온다고. 토탈 썸도 내가 임으로 만든 이름이에요. 그 중간에 것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수학적으로 하면은 썸메이션 a의 1번서부터 0번서부터 7번까지 하기만 하면 되는데, 썸메이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알고리즘에서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럽기도 한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걸 썸메이션 a가 들어오면은 토탈 썸은 0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그 i에서부터 쭉 나가면서 토탈 썸을 합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이게 i라고 인덱스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기로 했어요. 아까 조교 선생님한테 그 얘기해가지고 AI로. 그러면은 내가 알고리즘을 여기다가 한번 직접 써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인풋이, 여러분들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인풋이 이렇게 이제 A라고 있고, A가 0번서부터 인덱스가 A가 7번까지 있죠. 7번까지 있죠. 이렇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함수처럼 그대로 쓰면은 summation 하고 a라고 하고 요 a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뭔가를 있어서 return 해서 total sum 이게 return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total sum에다가 요것들을 계속 합쳐야 되잖아요. 합쳐야 되는데 봅시다. 우리가 for문을 써서 i는 그냥 대충 이렇게 쓸게요. i는 1에서
0에서 7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i는. 그리고 sum은 total TS라고 할게요. 그냥 total sum을. TS는 TS 더하기 A의 I.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죠? total sum을 적이는 걸 계속 합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total sum을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total sum은 total sum 있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AI를 하나씩 합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4가 I가 0에서부터 7인데 I가 0이잖아요. 0, 1, 2 해가지고 7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A의 0이 여기 합쳐지고 그 다음에 A의 2가 합쳐지고 A의 3이 합쳐지고 A의 4가 합쳐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합쳐진 거를 리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토탈 썸 처음에 시작하는 거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썸메이션 할 때는 토탈 썸을 0이라고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아, 토탈 썸이 0이구나. 그러면은 처음에 이게 0이잖아요. 그럼 0 더하기 처음 거 합쳐지고 그게 이거가 되고 그 다음은 요거가 된 거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거기다가 두 번째 거가 합쳐지고 세 번째 거가 합쳐지고 7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가는 거고 요 부분이 뭡니까? 썸메이션 A의 I예요. 그죠? 썸메이션 I 이게 0에서부터 7번까지죠. 그죠?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수학에서 얘기하는 썸메이션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토탈 썸이 아니고 곱하는 거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곱해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더했는데 더하지 않고 전부 곱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썸메이션이 아니고 제가 한번 다 바꿔볼게요. 이게 썸메이션이 아니고 프로덕트라고 해봅시다. 프로덕트. 그리고 토탈 썸이 아니고 토탈 프로덕트를 이제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토탈 프로덕트는 토탈 프로덕트 곱하기, 그죠? 곱하기 AI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나가면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토탈 프로덕트를 이제 처음에 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전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0하고 다 곱해버리니까. 그래서 곱할 때는 0이 아니고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고 1. 네. 1이 되면은 처음에 1하고 처음 거 곱하고 그 곱한 거에다가 또 그 다음 거 곱하고 그 다음 거 곱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개의 그걸 봤어요. 이거는 우리가 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여기다 곱하는 거,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탈, 프로덕트 X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썸메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X라는 두 가지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함수를 써서 또 다른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썸 X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또 다르게 어떤 함수를 또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수학 함수들을 합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프로덕트 여기 있죠. 프로덕트 하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디비전 이거 이름을 마음대로 맞춘 거예요. 맞춘 거 보면은 value는 프로덕트 A, summation A 이렇게 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가 써서 또 다른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함수. 여러분들은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C라는 언어는 100% 함수 언어예요. 함수. 다 함수로 만들었어요.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만들면 여러분들 제일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메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메인. 괄호하고 돼 있잖아요. 그게 함수예요. 메인이라는 함수예요.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거가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들이고요. 그 안에 printf 할 때 printf 괄호하고 써 있잖아요. 그 함수예요. 프린트라는 함수고 모든 것들이 함수고 함수들을 모아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C가 물론 그거를 이제 전형적인 함수 언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개념이
함수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 거고, 전형적인 그 함수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리스프라는 언어가 있어요. 리스프. 지금은 뭐 거의 안 쓰긴 하지만 옛날에는 한때 많이 썼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하면은 C나 뭐 리스비나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거고,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언어 자체가 함수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함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서 제가 썼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보세요. 이 세상은 함수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세상은 하나의 함수다. 우리의 인생도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인풋이 들어와서, 사람이 인풋으로 들어와서 먹고, 뭘 먹어요? 이것도 함수죠. 사랑하고, 이것도 함수죠. 자고, 이것도 함수죠. 그죠? 아웃풋이 없네. 아웃풋은 뭐죠? 뭐라고 하죠? 아웃풋은? 우리의 인생의 아웃풋은 뭐예요? 죽음은 어떤 현상이고, 뭐가 나오죠? 죽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가 아웃풋이 되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함수들을 막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또 다른 함수를 만들고 또 다른 함수를 만들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우리의 세상이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함수적으로 정의를 또 해볼 수가 있어요. 함수적으로 정의하고, 또 그들 간에 함수를 정의하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우리를 알게 되냐면은 그들 간의 관계를 또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관계를 찾아내고 그들 간의 관계를 또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융합, 뭐 이런 것도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치의 어떤 현상을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자연의 어떤 현상을 함수로 생각했는데 함수로 만들어 버리니까 두 개를 합친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게 또 새로운 어떤 그 융합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걸 다시 돌아와서 이걸 봅시다. 프로덕트 나누기의 썸메이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누기 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0으로 나누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함수에서도 0으로 나누는 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0으로 나누는 거를 안 되게 해야 되죠. 안 되게. 그러면은 알고리즘을 짤 때 보통 이렇게 짭니다. 네.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건데, 썸메이션 분모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하는 거고, 0이면은 그냥 에러를 발생을 시키는, 네, 이렇게 또 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조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썸메이션하고 프로덕트를 보면은 이게 썸메이션이었고 이게 프로덕트였고, 두 개를 합친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리즘을 짠다거나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문제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함수, 단위 함수를 써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남이 만든 함수를 내가 불러다가 내 것에 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재구조와 재조합과 재창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함수에서 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함수가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또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또 얘기입니다. 이것을 재기적 세상, 재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불러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재기에 대한 내용은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여기 제가 그림을 집어넣었는데, 네덜란드 화가 애셔라는 사람이 있는데, 애셔의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게 애셔의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거가 누가 누구를 그리고 있나요? 얘가 손이, 얘가 얘를 그리고 있는데 또 얘가 얘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셔의 작품 보면은 거의 모든 작품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주와 같이 무한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용하고는 있는 도구와 표현은 모두 유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한한 도구나 시스템을 사용하여 무한한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재기적 패턴이에요.
이거 수학에서도 아주 영원한 숙제였어요. 수학에서. 사람들이, 수학자들도 무한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무한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무한을 어떻게 표현할까가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무한을 어떻게 표현할까?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게 마찬가지로 함수로 표현을 해서 함수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르게 하는 거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무한을 유한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한을 표현을 하는데 유한적인 거 가지고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한이 자기 스스로를 계속 부르게 하는 거예요. 유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서 무한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메비우스띠도 마찬가지죠. 메비우스띠도 유한한 도구를 사용하여 무한, 즉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반복되는 거. 메비우스띠는 무한의 대표적인 예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수학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근데 그 띠 형태를 보게 되면은 아까처럼 그 애셔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림으로 그 무한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아, 그림을 보는 순간, 메비우스띠를 보는 순간, 아, 이게 뭐지? 이게 무한이구나. 무한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봤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비슷한 예가 있는데, 한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처럼 학생일 때 서점에 갔었던, 많이 있던 책 중에 How to Book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한쪽 코너에 How Book 섹션이 따로 있어서 거기 가면 How to가 다 있었어요. How to cook rice, How to cook 무슨 뭐 How to dance, How to 뭐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인터넷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좋은 테레비를 어떻게 사는지, 모든 것들이 낚시하는 거, 차 주차하는 무슨 이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때 한창 유행이었었어요. 몇 년간을 그 How to Book 시리즈가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 진짜로 이 책이 나왔어요. 무슨 책이 나왔냐면은 How to Read How to Books라는 책이 나왔어요. 너무 많으니까 How to Books가 이거를 어떻게 잘 골라서 자기가 필요한 걸 찾을까라는 그 가이드 책이 또 나왔어요. How to Read How to Books. 그럼 보세요. How to Read How to Books. 그러면 요 How to Read How to Books를 읽기 위해서는 또 How to Read How to Read How to Books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읽기 위해서 또 How to Read How to Read How to Read How to Books가 또 나오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가 말은 우습지만은 무한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신기함을 느끼는 거예요. 무한을 유한적인 거로 표현하니까. 그래서 가장 수학에서 대표적인 거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하나를 봅시다. 팩토리얼 값을 정의를 하는 거 봅시다. 팩토리얼 값. 팩토리얼 값은 n의 팩토리얼.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a 해가지고 1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n의 팩토리얼을 만드는 함수를 만드셔. 여러분들 함수를 알고리즘으로 아니면 프로그래밍으로 수도코드로 만드셔 하면은 이제 어떻게 만들죠? 그냥 계속 곱하죠. 예를 들어서 그냥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팩토리얼 n 하고 아까 프로덕트 한 것처럼 토탈을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바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바꾼 걸 다시 여러분들 들을 겁니다. 이거를 그냥 이거는 맞네. 이거는 맞아요. 1이라고 하고 토탈 이거를 토탈 곱하기 i를 계속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n부터 n 곱하기 n-1 곱하기 계속 줄여나서 1이 될 때까지 이렇게 줄여서 마지막 거를 리턴하면 되는데 이것도 조금 고쳐야 되겠어요. 그죠? 개념적으로 개념에 맞게 코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팩토리얼 n이라 그러면은 n 곱하기 n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기 함수를 통해서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팩토리얼 n는 리턴해라.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면은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이에요. 네? n-1이에요. 그럼 팩토리얼 n-1을 구해야 되잖아요. 팩토리얼 n-1은 또 n-1 곱하기 팩토리얼 n-2가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자기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적으면은 그래서
real n, 이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n 곱하기 팩토리얼 n-1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불렀어요. 그럼 팩토리얼 n-1은 뭐예요? 팩토리얼 n-1은 n-1 곱하기 팩토리얼 n-2가 되잖아요. 계속 반복해요. 어디까지 반복할까요? 어디까지? 이거 멈추나요? 안 멈추나요? 이렇게. 안 멈춰요. 이거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그 무한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팩토리얼은 1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1에서 멈추는 조건을 여기다가 붙이면 되죠. 1에다가 멈추는 조건. 만약에 멈추는 조건을 안 하면은 이것은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그래서 멈추는 조건을 여기다 붙였어요. 팩토리얼은 n이 들어오면은 n이 1이면은 리턴해라. 끝내라. 그리고 n이 1이 아니면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1이 될 때까지 1이 되면 멈추는 거예요. 1이 되면.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요. 실습을 하잖아요.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면은 C나 뭐 이런 걸 가지고, C는 우리 대학교 때 안 배웠지. 파스칼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이제 재규 실습을 할 때가 나오면은 조교 선생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일부러 요걸 빼먹잖아요. 네, 빼먹으면은 무한대로 돌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걸 탁 돌려놓고 조금 있으면 10분 정도 지나면은 컴퓨터가 팍 서버려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돌다가 버퍼를 다 잡아먹어버리거든요. 서버려서 시스템이 서버리죠. 그러면 또 조교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누가 또 저걸 안 썼냐고 또 찾아내요. 누가 했는지를 또. 네. 그래서 사실은 프로그래밍 할 때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무한대로 돌아가지고 버퍼를 다 잡아먹고 무한대로 계속 컴퓨터가 그 일만 하면서 딴 걸 아무것도 못하고 돌고 있으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파워를 꺼야지만 끝나요. 파워를 꺼야지만. 무한이니까. 그래서 꼭 언제 멈추라는 것을 우리가 써줘야 되는데 안 쓰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피보나치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피보나치 수열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1, 1, 2, 3, 5, 8 이렇게 가죠. 1 더하기 1 하면 2가 되고 두 번째 거가 합쳐서 이거가 되고 두 번째 거가 합쳐서 이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생각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고 알고리즘을 혹은 재기적으로 짤 수가 있어요. 재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개를 꼭 비교를 해보세요. 아까 그 팩토리얼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면은 원래 수학 함수는 이렇게 나오죠. fn은 1이고 fn은 fn-1 더하기 fn-2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 함수로는. 요 함수는 그 전에 거 인풋이 요거 들어간 거고 인풋이 그 전에 거 두 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n은 1이고 2보다 작으면은 자 그럼 보세요. n이 1일 때는 뭘까요? n이 1일 때는 fn은 피보나치 수 n이 1일 때는 2보다 작으니까 1이구나. 2일 때는 1이구나. 3일 때는 요게 아니네. 3은 F3은 F1 더하기 F2구나. F1 더하기 2는 이미 구해놨죠. 그죠? 구해놨으니까 1 더하니까 2죠. F3은 2예요. 그럼 F4는 F3 더하기 F2니까 3은 2였고 이것은 1이었으니까 3이구나. 그렇게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기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고 재기를 이용하면은 딱 두 줄에 끝나는 거죠. 이렇게. return 피보나치 2n은 피보나치 2n-1, 피보나치 2n-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보다 작으면은 return 1을 하고 요것도 꼭 요 두 개의 코드를 비교해 가면서 재기의 그 능력과 재기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재기가 사용될 수가 있는지. 우리의 인생은 재기적일까요? 아까 우리의 인생을 함수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불러서 내가 내 자신을 또 컨트롤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종교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 인생, 수학, 컴퓨터 다 똑같은 개념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그들 간의 연결을 통한 재구성, 재조합.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노이 타워 우리가 이미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기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n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똑같은 개념을 n만 바꿔서 고개 전에 걸 부르고 전에 걸 부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똑같이 읽어보시고 이것이 제기적 함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약간 읽어보기인데요. 빨간 눈의 승려 또 있었죠. 이거를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지금 11시 20분이니까 완벽한 논리성을 가진 승려들만 모여 사는 섬이 있다. 승려는 눈의 색깔이 빨간색이거나 갈색이다. 빨간 눈의 승려는 마법에 걸려 있어서 자신의 눈이 빨간색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날 밤 12시에 죽게 돼 있다. 그 섬에는 거울도 없고 스스로 자신의 눈의 색깔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근데 다른 승려들은 다른 사람의 눈의 색깔을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을 그 사람한테 말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승려는 다른 사람의 눈의 색깔은 내가 보아서 알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눈의 색깔은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빨간색이면은 죽어야 돼요. 내가 빨간색 눈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순간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법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관광객이 찾아왔어요. 관광객이 찾아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섬의 사람들 중에는 적어도 한 명은 빨간 눈을 가지고 있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날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빨간색이라는 것을 알면은 나는 죽어야 되는데 서로 알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빨간색이구나 알고 있는데 말을 못 해주니까. 근데 자기가 자신이 알면은 죽어야 되는 거죠. 말을 못 해주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관광객이 와가지고 이 섬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빨간 눈이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날 만약에 빨간 눈의 사람이 한 명이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 명이었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빨간 눈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가 빨간 눈이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근데 빨간 눈이 2명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관광객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저기 빨간 눈이 있어요. 저기 쟤 오늘 밤 죽겠구나. 그러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죽고 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걔하고 나하고 둘이 빨간 눈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피자 마찬가지죠. 그죠? 그럼 그 다음날에 2명이 죽어요. 한꺼번에. 3명이 있다고 해보세요. 마찬가지예요. 3명이 있으면은 다들 무슨 생각이 나면은 나만 빼고 저 둘은 이틀째 되는 날 같이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둘이 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까지 해서 3명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날에 같이 죽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이걸 제기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n에 맞춰가지고 똑같은 식이 계속 벌어지는 거를 우리가 제기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뒤에 그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자, 이제 8장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 컴퓨팅 모델인데 요거까지 오늘 할게요. 9장까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게 같은 문제라도 다양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소팅 문제에서도 정렬 문제에서도 봤다. 똑같은 정렬 문제인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 그 알고리즘마다 컴플렉시티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들은 하나의 알고리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래와 같이 정확하게 알루미늄판 1000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하여 깡통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의 깡통을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같은 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가장 부피가 큰 깡통을 만들어야 된다. 가장 큰 부피의 깡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깡통의 반지름과 높이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똑같은 양의 알루미늄인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야지 부피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면은 부피가 적어서 아무것도 못 집어넣죠. 그래서 부피가 가장 크게 하는 반지름과 높이를 구해라. 반지름과 높이는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반지름만 구하면 될 거예요. 반지름만 구하면. 그러면은 높이도 나오는 거죠. 반지름만 구하면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최적화 문제라고 얘기해요. 최적화 문제. 여러분들이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어떤 문제를 만족시키는 최상의 파라미터를 찾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만족시키는 거가 부피를 크게 하는 거잖아요. 부피를 크게 하는 최상의 파라미터 값은 반지름 값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그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만 내가 정하면은 이걸 만족시킨다라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적화 문제예요. 그래서 반지름을 제일 크게 하는 반지름을 찾는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 써 있죠. 최적화 문제다. 어떠한 주어진 상황에서 파라미터들에 대한 최적의 값을 찾는 문제다. 우리가 수학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추상화 한번 해봅시다. 수학 지식을 하면은 이렇게 이거를 분해를 하면은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원 두 개, 윗면 아랫면이 있고 이거를 옆면을 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펴면 돼 있고 요 뚜껑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은 파이 R 제곱이고 뚜껑의 둘레가 요 면이죠. 그죠?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가 2파이 R이죠. 2파이 R 제곱이 아니에요. 그죠? 틀렸어요. 저거. 2파이 R이에요. 2파이 R. 2파이 R이고 따라서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 R 제곱의 2개. 그래서 2파이 R 제곱 곱하기 2파이 R 곱하기 H 높이. 이렇게 하면은 요것이 요 면적이고 그것이 10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00.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예요. 1000은 2파이 R 제곱 더하기 2파이 R H 이거예요. 그 최적화 문제를 다시 보세요. 이건데 여기서 부피를 최대하게 하는 R을 구하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나누면은 500은 되고 V는 파이 R 제곱 H가 되는 거고 이거를 최적화하는 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걸 최대가 되게 하는 R을 구해라 이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값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H에 대해서 풀면은 요걸요. H를 두고 풀면은 H는 파이 R 분의 500 빼기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죠. H로 돼서 구해서. 그래서 H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게 되면 V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뭐가 나오는데 R의 함수가 되는 거죠. R만 사용하는 함수가. 그렇게 되면은 최종식이 이렇게 됩니다. V는 500R 빼기 파이 R 3승. 자, 요것만 한번 보세요. 요걸 보고 V가 최대가 되게 하는 R이 뭘까? 라는 문제죠. V가 최대가 되게 하는 R이 뭘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그 미적분, 미분식을 구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쉽게. 그럼 저거를 미분해서 0으로 놓으면은 이 함수의 최대값이나 최저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해보세요. y는 2x 제곱. 그럼 2x 제곱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식이. 이렇게 되면은 이 2x 제곱의 최저값은 어디에 있을까? 요 함수가 최저가 되게 하는 x를 어떻게 찾을까? 이런 문제가 수능 문제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미분해서 0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모든 함수는 미분해서 0으로만 놓으면은 그 함수의 최대값이나 최저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미분해서 0으로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3파이 이렇게 미분해서 0으로 놨죠.
이렇게 됐고, 그렇게 되면 R은 플러스 마이너스 7.28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요 식은 7.28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7.28일 때 최대값과 최저값이 이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R이 7.28일 때 V가 최대값이 되겠구나. 이거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 그렇게 계산할 거예요. R이 7.8일 때 깡통의 부피가 최대가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른다고 가정을 했어요. 미분도 모르고 적분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 알고리즘은 뭐예요? 단순한 것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반복해가지고 뭔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죠. 미분 모르더라도. 어떻게 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좀 무식하긴 하지만 R을 1부터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V를 계속 만들어서 그 중에 제일 큰 V를 찾아서 그 V를 만든 R을 우리가 프린트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뭐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컴퓨터가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렇게만 하게만,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R을 계속 변화시켜서 이걸 계산하게 하고 제일 큰 값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알고리즘이 맥시멈 볼륨과 그 다음에 맥시멈 볼륨을 하게 하는 뭐죠? 반지름 값을 구하게 하는 알고리즘이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R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면서 V 값을 계속 계산을 해서 제일 큰 V 값이 요거잖아요. 975죠? 아니에요. 이게 뭐죠? 이게 R 값이고 V 값이구나. 이건 따로 해놓은 거죠. 일단 요거잖아요. 그죠? 요게 해당하는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쭉 나가다가 410 나가다가 이게 2422가 제일 크죠. 6이면은 더 작고 8이면 더 작아지고, 그래서 7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뽑아내면 되는 거고, 그 알고리즘이 바로 전에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죠? 네.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쭉 가다가 이쪽 지난 다음에는 이게 내려간다는 걸 우리가 안다고 해보세요. 그죠?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쭉 계산을 이렇게 해나가다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딱 내려갔다.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니까 뒤에 거는 할 필요가 없구나.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컴플렉시티를 좀 줄일 수가 있죠. 컴플렉시티를. 네. 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조금 더 효율됐고, 지금 한 방법이 뭐였었냐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 걸 하고, 그 다음 걸 비교해서 이거보다 나으면은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 걸 비교해서 이거보다 나으면은 그 다음 거로 가고 갔다가 전에 거보다 내가 낫고 그 다음 거보다 내가 낫네. 그럼 내가 지금 제일 좋은 거네? 앞뒤만 보는 거죠. 얘는 지금 앞뒤만 보면서 가는데, 앞에도 내 거보다 좋지 않고 뒤에 거도 내 거보다 좋지 않아. 그러면은 나는 이게 베스트구나. 이렇게 멈추는 거죠. 근데 앞에 거가 더 좋으면은 그쪽으로 옮겨 타고 이런 식의 전략을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리디 전략. 욕심쟁이 전략이라고 그러죠. 욕심쟁이 전략. 그래서 아까 지금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적화 문제. 최적화 문제를 제일 좋은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변을 봐서 저 좋은 거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또 주변을 봐서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멈출 때까지 하다 보면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를 얻을 수가 있는 구조구나. 그 전략이 지금 그리디 알고리즘 전략입니다. 반드시 그렇진 않죠.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에 쭉 써 있고요. 그리디 알고리즘, 탐욕적 알고리즘, 욕심쟁이 알고리즘 이렇게 되어 있고, 네.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이 9.2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